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유의 여신상과 미국 유럽 전면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미국 뉴욕의 그 허드슨강 입구에 강 최하류에 자유의 여신상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배로 입국을 하거나 또는 뉴욕에서 관광을 해본 사람들은 그 푸른 청동에 하늘 높이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 자유의 신상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죠.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뉴욕에서는 자유의 신상 등정이 관광 코스로 유명합니다. 자, 자유의 신상이 있는 섬에 가면요, 섬까지 다니는 배가 있고 그 배를 타고 자유의 신상에 접근을 하면 자유의 신상 내부가 안에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한 층 한 층 올라갈 수 있고 최고층에는 자유의 신상 머리 부분에 올라가서 뉴욕을 관망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 자유의 신상은 미국의 상징이고 특히 미국 자유의 상징이죠. 여기는 기회의 나라, 자유의 나라. 자, 어디에도 규제받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펼치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실 자유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자유가 있기에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그 기회가 있기에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프랑스가 느닷없이 이 자유의 신상 돌려달라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대통령까지 나서지는 않았는데요. 프랑스의 의회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유의 신상 반환하라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의 신상을 왜 반환하라고 그럴까? 미국 거를 왜 반환하라고 그러느냐? 여기에는 역사적인 연유가 있습니다. 자유의 신상은 사실 프랑스가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배로 실어 간 것입니다. 자, 이 자유의 신상에는 미국과 프랑스의 오랜 끈끈한 역사가 녹아져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게 1776년이에요. 그리고 실제 독립한 것은 1883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국과 전쟁을 벌였죠. 당시에 식민지를 관장하던 나라는 영국이었으니까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영국 정부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습니다. 싸움이 안 됐어요. 영국은 국가 공권력, 세계 최고의 어떤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고, 미국은 민병대 차원이지 않습니까? 들이나 산에서 꽁 잡는 정도의 그런 화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겼습니다. 그 이기는 데는 프랑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영국의 세력 확장을 반대하던 프랑스가 이 미국을 군대까지 파견해서 도와줬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군대 상당 부분이 캐나다 쪽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프랑스 도움으로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프랑스에서는 지금 미국을 독립시킨 은인은 바로 프랑스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미영 전쟁이라는 게 생겨요. 1810년에.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백악관이 불탑니다. 불타는 백악관. 그때도 프랑스가 도와줘서 다시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불탄 백악관에 페인트 칠을 해준 것도 프랑스가 도움을 준 것이고요. 그래서 검게 그을린 부분을 회색 칠을 했다, 백색 칠을 했다 해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DC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프랑스 자본, 프랑스 기술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가본 사람들은 워싱턴을 보면 여기가 워싱턴인지 프랑스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미국 워싱턴 DC는 프랑스와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뉴욕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어쨌든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지 100주년이 되던 당시 엄청난 날이었죠. 1876년 이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선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거대한 자유의 신상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이 자유의 신상은 누가 설계했느냐? 프랑스 한복판, 파리 한복판에 있는 에펠탑, 에펠탑을 만든 에펠이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에펠탑과 미국의 그 자유의 신상은 원재료도 같고 만든 사람도 같기 때문에 사실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형제 자매지간이다. 그런 정도로 프랑스와 영국은 가깝고 또 오랜 기간 동맹국이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지금에 와서 자유의 신상을 돌려달라. 명분은 미국에는 이제 자유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억압을 하는 전제주의 파쇼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자유국가가 아니다. 프랑스가 과거 미국을 도와줬던 것은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프랑스의 동맹이라고 해서 도와준 것이지, 오늘날처럼 자기만 아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면서 미국만 잘 되겠다는 거, 또 유럽을 향해서 칼을 날리는 거, 나토 탈퇴라든지 또 무역 장벽, 유럽 EU를 향해서 무역 보복 엄청나게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원하던 세계의 자유의 이론이 아니다 해서 자유의 신상을 돌려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유의 신상이 경제적 값어치도 뭐 간단치는 않겠지만 프랑스가 설마 돈이 없어서 그걸 돌려달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 분기탱천에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럽 전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한때 같은 민족이었던 영국도 역시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나토 문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를 둘러싸고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방위금을 내는데 왜 유럽은 편성하느냐, 돈 더 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우리의 안보 주권을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 대가로 돈을 내는 것이지 무슨 유럽을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서운한 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을 향해서 통상보복을 날리고 지금 상호 관세란 이름으로 관세를 때린다? 자,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을 우리의 뿌리, 사실 민족도 같지 않습니까? 앵글로 섹슨이라든지 게르만 민족이 사실상 같은 민족인데 우리 후손, 우리 동족이라고 생각해서 도와줬더니 이제 와서 우리한테 오히려 칼을 들이대.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바로 우크라이나가 망하면 그 러시아의 파고가 유럽까지 온다, 이런 면에서 유럽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기들 사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여기서 손을 뺀다? 그것은 유럽에 대한 방관이고 유럽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유럽보다도 지금 러시아와 더 가까운 친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과거에 우방이었느냐, 특히 독립전쟁 과정에서 프랑스가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그것은 과거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미국의 국익에는 유럽이 도움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하는 얘기가 있죠. 유럽에는 더 이상 카드가 없어. 이용 가치가 없다. 오히려 러시아는 자원이 있지 않느냐. 중국은 싸워볼 만한 어떤 대상이라도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사실상 유럽과 이제 미국이 더 이상 한 팀이 아닌 그런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했을 동안에는 유럽과 미국을 동맹 또는 우방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항상 변화합니다. 특히 우리 외교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것은 오늘날 트럼프가 유럽을 대하는,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적어도 오늘날의 유럽은 결코 영원한 우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나라 트럼프와의 관계를 해나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당장 즉각 트럼프로부터 용도 폐기 당할 것입니다. 마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폐기했다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팽당하고 백악관에 가서 수모를 겪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카드, 특히 어떤 경쟁력 있는 산업, 비교 우위, 기술 이런 부분에서는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우리 스스로 자존, 생존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자, 세계를 상대로 한 외교, 과거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자. 자, 일부러 우리가 유럽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외교 방향도 상당히 실리적으로 좀 전향해 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어제의 적이든 어제의 우방이든 현 단계에서 또 앞으로 미래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덕이 될 것인가를 잘 따져서 우리의 외교 집행도 근본적으로 새로 꾸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자유의 여신상을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주는 오늘의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자유의 여신상 반환과 미국, 유럽의 전면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